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축구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경기를 봤는데 역시 이 브라질의 벽은 참 너무 높더라고요. 정말 이 격차가 이 정도로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16강에 들었다는 것에 한때는 참 기뻤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2026년 월드컵이 어디에서 개최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음 개최국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해가지고 공동 개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공동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 경기장들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세 곳에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 지역만 봐도 이렇게 지역이 넓은데 시차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어떻게 해서 경기를 치를지 정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4년 뒤 월드컵은 올해 손흥민이 31살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다음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 월드컵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월드컵 여정이 아쉽게 마무리되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아쉬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도 17,400달러 선까지 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16,800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 17,000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이 17K의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 역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어제만 해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가 더 치고 갈 만한 그런 상승 요인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 자체적인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미 증시라도 좀 오르면 투심이 개선되면서 함께 오를 여지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 역시 대부분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빅테크는 그나마 좀 버텼는데 이 중소형주들이 짙은 빨간색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컸어요. 이 와중에 이 테슬라는 무려 6%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뭐 나스닥이나 S&P 500 모두 마이너스 2%가 넘지 않는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종합 지수로는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암호화폐의 자체적인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시 상승에 의한 투심 기대 효과도 없었던 상황이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니까 극단적인 기사까지 최근 들어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 전망 극과 극해서 5,000달러까지 폭락한다라는 그런 얘기와 반대로 2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정말 이 극과 극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5,000달러라면 지금 가격에서도 반토막도 모자라서 정말 반의 반토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전망은 누가 내놨냐 그걸 한번 보면, 이 기사를 보는 게 좀 더 자세해서 보여드리면 SC 비트코인 내년 70% 폭락, 반대로 금 가격은 30% 상승 가능성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2023년 금융시장에서 깜짝 놀랄 일들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7,000달러 선이라는 점에서 70%까지 추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인데, 그 이유가 점점 더 많은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추가 파산이 발생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나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 이상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원화 가격으로는 한 650만원 정도로 그야말로 대폭락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지금 어느 누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장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고인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유입자들이 새로운 자금을 끌고 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5만 달러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요거는 요 기사로 좀 보여드리면 이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FTX 붕괴에도 내년에는 25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년이면 이 반감기도 안 지난 시점인데 25만 달러라고 하면 거의 3억 원을 예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발언은 좀 너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2,300만 원 정도인데 3억 원이 간다면 지금부터 10배도 넘게 올라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그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이 비트코인이 모든 경제 흐름을 다 역행하고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희망회로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이 팀 드레이퍼가 나는 2022년 말까지 2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당초 전망했지만 최근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기까지 내 예상을 6개월 연장한다. 비트코인 25만 달러는 여전히 내 숫자이며 2023년 6월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드레이퍼가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25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6개월 연장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 뭐 이런 네임드가 있는 인물들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기사를 보여드리면 요 기사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블록체인의 영원한 겨울을 경고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노벨 경제학자가 말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말하니까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폴 크루그먼이 뭐라고 했냐면 FTX의 최근 몰락을 두고 이 크루그먼은 이번 암호화폐 겨울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노벨 경제학자가 최근에 이런 FTX 사태를 보고 이런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기사가 2021년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마저 비판, 비트코인 악재 지속 해가지고 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와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런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2018년 8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2018년 그 버블이 시작되는 거의 초기 시점인데 그때도 이 폴 크루그먼이 가상화폐는 폭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2013년 4월에 이 비트코인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온 칼럼인데 이 칼럼의 이 부분을 좀 보면 노벨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화폐 발행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받아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크루그먼의 지적처럼 비트코인의 인기는 헛된 믿음이 깨어지면 한때 유행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 칼럼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이 2013년도에 나온 칼럼인데 이때 저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뭔지도 잘 몰랐을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초창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려왔던 인물이 바로 이 폴 크루그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네임드가 있는 저명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여요. 앞에서 본 뭐 팀 드레이퍼처럼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또 이 폴 크루그먼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또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금을 띄우고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피터 시프나 마크 모비우스 같은 사람들 역시
전부 자신들의 의견을 쉽게 굽히지 않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또 너무 긍정적인 것도 너무 부정적인 것도 걸을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바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장을 뜨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결국 이 인간의 심리,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